광주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공천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공정한 공천을 위해 인위적 감점은 없다면서도 자발적 용퇴를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철도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이어 호남 고속도로 도심 구간 확장 공사가 이뤄집니다. 인근 도로의 교통지옥이 우려되면서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등 최강 한파까지 찾아오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영민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눈이 낮 사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눈으로 사람과 차량 모두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부와 광주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영암 확산 2.6cm를 최고로 한평 2.5cm, 장성 1.7cm, 광주 광산 0.5cm 등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적설량이 많진 않아 큰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서해와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목포와 순천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뱃길이 끊겼습니다. 목포항과 여수항 등 52개 항로 74척 중 3개 항로 3척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최대 20cm 더 내리겠습니다. 예상적 설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 5에서 15cm, 전남 동부 5cm 안팎입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내일 아침은 체감 온도가 두 자릿수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곡성 영하 9도를 최저로 구례 영하 8도, 광주 영하 7도 등입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매우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KBC 고영민입니다.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고되면서 광주광역시가 재난대비 긴급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자치구와 합동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안전행동지침과 포트홀 복구 계획, 취약계층 한랭질환 확인 등 분야별 대책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민간 제설 장비와 소형 제설 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와 물자, 인력 동원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공천 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친명 공천 논란에 시달린 만큼 공정한 공천을 천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자발적 사퇴 발언까지 나오면서 공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각 지역구별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여론조사와 현장 실사, 후보자 면접 등을 통해 컷오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 자격 심사부터 친명 공천 논란을 빚어온 만큼 당 지도부는 어느 때보다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천을 총괄 관리하는 공관위원장도 인위적 감점은 없을 것이라며 당내 비주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출마를 선언한 삼선 김민기 의원 등을 거론하며 자발적으로 용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지 뭐요? 조체 대상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 주시지 않으면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공천 신청까지 한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뒤늦게 내놓기는 어려운 현실. 결국 강제 컷오프가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86 운동권 출신, 당내 중진 등에 대한 불공정 공천 논란은 다시 커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이은 탈당으로 당내 내용이 커져가고 있고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불공정 논란과 비주류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여수시가 시립공원 묘지 공금 횡령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년 동안 수납되지 않은 시립공원 묘지 공금이 3천만 원이 넘는 사실을 제보받고도 담당 직원 A씨에 대한 추가적인 횡령 조사를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화장비 등의 영수증을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시에는 축소 보고하는 수법으로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횡령 혐의를 받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A씨의 친누나를 후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휴무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는 매월 이틀간을 의무 휴업일로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물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의무 휴업 대상 사업장은 광주 18곳, 전남 43곳 등 모두 61곳에 달합니다. 지금도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평일 휴업을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광주 전남 대상 사업장의 휴무일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주말에 영업을 하게 돼버리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더 이제 설 데가 없잖아요. 매출이 이제 더 떨어지겠죠. 심각하죠. 규제 개혁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휴업일 변경을 둘러싸고 이에 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 내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으며 윤 원내대표도 정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도 만나 특별법 통과에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료 취약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광역 비자제도 도입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를 건의하고 시도지사 협의회 의결 안건에 대한 대정부 관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주요 관문도로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더 많은 구간에서 교통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들을 정경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 하반기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시작됩니다. 또 내년 초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우선 공사 구간에 위치한 8개 도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중 우치로 북구청 사거리에서 성산아파트 사거리 구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 시간에 도로 용량의 2.6배가 넘는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천지인로 한전지사 앞에서 용봉 사거리 구간, 양일로 일곡지구에서 일동중 3거리 구간 등도 이용 차량이 도로 용량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습니다. 주변 도로 역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특히 장신로 신창 IC에서 신창 교차로 구간, 삼소로 월출 사거리에서 월출 향가 구간은 공사 기간 하루 교통량이 10,000대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회 가능한 25개 도로도 지금 상태로 둘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첨단 월봉로 전자공고 앞에서 연제 교차로 구간, 장신로 성덕교에서 신창 교차로 구간 등에서 이용 차량이 도로 용량의 2.6배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구간과 주변 도로에 차로를 재분배해 교통 용량을 늘리고 신호 체계를 변경하는 등 교통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공사 시기와 혼잡 예상 구간, 우회 도로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병원 직원 1동이 1,028만 9,06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하우스에서 10만 원, 진도군 군내면 김삼심 씨가 10만 원, 곽순희 씨가 5만 원, 박맹수 씨가 10만 원, 진도군 의원 이문교 씨가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보성군 벌교읍 고정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개성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역전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보성군 벌교읍 용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장좌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지지와 독려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고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동남갑의 윤영덕 의원은 남구 효천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의원이 되어 광주의 미래를 밝히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광주와 나주, 화순을 연결하는 발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입지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수를 정상화하고 농업과 농어촌을 살릴 1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예비 후보는 29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로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혁신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수산단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산단 주변 5개 마을 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시작됐지만 주민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5년을 맞았지만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기범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고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거나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따져볼 때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진 청년당원들이 김승남 국회의원을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제소했습니다. 강진을 사랑하는 민주당 청년당원 일동은 오늘 국회에서 강진군 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파동과 관련해 김승남 국회의원과 민주당 군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 세우기와 정치보복을 보여줬다며 윤리감찰단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자신의 중재로 불신임안이 처리됐다며 이 문제는 강진군 의회 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서울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결의대회에는 국회의원 참여 없이 추진위원과 도민 등 민간인 위주로 치러집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발맞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마련한 현대 한국나전 36인전 특별전이 작품 훼손 우려로 단축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목포 자연사 박물관 내부 환경이 건조한 데다 자외선 노출로 표면이 갈라지는 등 훼손 우려가 있어 오는 2월 25일까지였던 전시 기간을 설 연휴인 2월 12일까지 단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숙인 수가 최근 3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맞춤형 자립 서비스를 제공 통해
광주 노숙인 수가 2021년에는 135명, 2022년에는 105명, 지난해에는 85명으로 꾸준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전문 심리 상담과 주거 제공, 긴급 생계비와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